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케빈 허시는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시장은 이를 반영하면서 오늘 뉴욕의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59% 하락, 나스닥도 0.59%, S&P 500도 0.63% 오늘 일제히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이 마감된 후에 트럼프는 이 휴전을 연장하겠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시장의 이슈들과 다양한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금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히트맵으로 자금을 확인해 보시죠. 자,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인데요. 일단 금리에 대한 부담을 반영하면서 기술주는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M7 종목들은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들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애플부터 살펴보시면 CEO 교체 소식이 어제 전해졌죠. 오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2.52%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등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섹터에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게 나왔습니다. 초록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더 눈에 띕니다. 자, 엔비디아는 1%대 하락을 했고요. AMD는 3%대 오르면서 강하게 초록불을 켰습니다. 오늘 금융주 안에서는 흐름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금리 상승에도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다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소비주 쪽으로도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테슬라는 1% 약세를 보였는데 아마존은 소폭 올랐습니다. 엔트로픽의 최대 250억 달러 추가 투자 소식이 전해진 아마존이었고요. 구글과 메타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넷플릭스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헬스케어 업종 중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호실적을 발표한 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월마트와 코스트코도 흐름 좋았고요. 방산주 쪽으로는 강하게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에너지 섹터에서는 초록불이 켜진 모습까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마켓 무버 이슈로 시장을 움직인 이야기들 하나씩 확인을 해보시죠. 자,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가 이 참여 여부가 혼선을 빚었다가 이렇게 중동 리스크가 나오면서 장 초반의 상승세는 꺾였고 결국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좀 타임라인을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기대감이 좀 크게 형성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CNN과 AP통신을 통해서 미국과 이란이 2차 협상을 예정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요. 벤스 부통령과 이란 측 인사가 이슬람마바드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은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금세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이 혼선이 확대되는 이야기들이 장중에 또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 벤스 부통령의 일정이 불확실하다면서 협상 참여 여부에 대한 엇갈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 협상이 진짜 열리는 게 맞나라는 의심을 확대하기 시작했고요. 이 리스크가 또 확대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이란 측의 입장이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란의 외무장관이 이 미국의 봉쇄는 전쟁 행위다라면서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긴장감은 다시 한번 고조됐고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약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장 막판에 약 20여 분 정도 남긴 상황에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란은 파키스탄 불참을 결정했고 벤스 부통령도 파키스탄 방문을 취소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상승 반등을 막판에 시도하던 시장이 결국 하락세를 키우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또 오늘 장이 마감된 후에 나온 속보입니다. 시장에 이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소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의 요청에 따라서 휴전을 연장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란 정부에 상당한 분열이 생겼다면서 통일된 제안이 나올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마감 이후에 나온 소식이지만 오늘 우리 시장 그리고 내일 미국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이야기로 보입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보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중에 또 중요한 정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케빈 허쉬의 청문회였는데요. 새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언급하면서 증시에는 압박을 키우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들여다보시죠. 자, 케빈 허쉬 연준 의장 후보의 청문회가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단순한 인준 이벤트가 아니라 차기 연준의 색깔을 보여준 자리였기 때문에 시장은 또 주목을 했는데요. 이 워시 발언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도입 의사를 언급한 워시였고요. 트럼프의 꼭두각시가 아니다라면서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일단 시장의 해석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보다는 이 정치 영향을 배제하겠다. 그리고 물가 억제 강화 가능성에 집중을 했습니다. 곧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기술주 쪽으로 부담이 커졌고요. 지수의 하방 압력을 확대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매파적인 기조를 감지했다고 볼 수 있겠죠. 시장 관점에서 이 워시의 발언은 말씀드린 것처럼 완화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금리 부담을 자극하는 요인이 됐고요.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했지만 더 강한 물가 대응이라는 점을 먼저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의 3월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됐는데 1.7% 깜짝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었는데요.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장 초반에 상승 재료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오늘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이벤트는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있었던 마켓 무버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종목들의 이야기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와 확인해 보시죠. 밤사이에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스탁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의 이 엔트로픽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여러 가지 빅테크들에게도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선 아마존이요, 엔트로픽 측에다가 이제 50억 달러를 추가하고 추가로는 최대 25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 이 엄청난 호재거리가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게 마냥 아마존이 돈을 쓰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엔트로픽 측에서도 10년 동안 1,000억 달러 규모의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의 클라우드 구매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순환 출자 계약이죠. 이 아마존 입장에서는 마냥 돈만 쓰면서 위협을 감수하는 건 아닙니다. 또 이미 최근에 오픈 AI와도 비슷한 형태의 투자를 발표를 했었었죠. 덕분에 0.6% 이상 급등한 아마존. 반대로 이런 소식이 경쟁사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인데요. 이 엔비디아, 아마존과 엔트로픽이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추론형 칩 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란 우려감이 나왔고요. 이 때문에 1% 이상 하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빅테크들의 자체 칩 제작하는 그런 기조들이 기본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고요.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겠죠. 또 구글도 1.5%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아마존이요, 엔트로픽과 오픈 AI, 그러니까 세계 최상위 AI 기업 두 곳을 모두 장기적인 고객으로 포섭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연히 클라우드 사업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걱정에 구글의 주가는 하락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마존의 소식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 단독 칩보다 기업들이 각각 자체 칩을 개발해가는 방향으로 칩을 다변화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AI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출혈 경쟁으로 인해서 하나의 기업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 결국에는 최종 하나의 기업이 승기를 거머쥐게 될 것이다라는 월가의 추측들이 대략적으로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M7 종목들도 이 전반적으로 개별주 이슈에 따라서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우선 애플이 M7 중에서는 가장 크게 2.5% 가까이 하락했죠. 오는 9월까지 이 지난 15년 동안 애플을 이끌어온 팀 쿡 CEO가 드디어 사임한다는 소식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팀 쿡 CEO 바로 물러나는 건 아니고요. 올해 여름까지의 인수인계까지 다 마치고 그다음에 이사회 회장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당연히 통상적으로 장기 집권했었던 CEO가 바뀌게 되면은 경영권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에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또 테슬라 1.5%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 지난 2018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10대 이 운전자의 사망 사고, 이게 재판 직전에 유족 측과 극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테슬라에게 이런 사망 사고 그리고 재판 직전 합의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미 지난 2월에도 비슷한 사고를 내서 거대한 이 배상 판결을 받게 될 그런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번 주 그러니까 바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안전사고 관련 노이즈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간만에 1.46%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뛰어올랐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밤사이에 소프트웨어주들 주가가 다 좋았습니다. 월가에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좀 대거 내놓은 날이었고요. 또 개별주적으로는 이 게임 구독 서비스인 게임 패스의 요금을 인하했다는 소식이 굉장히 좀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지금의 미국 게임 업계는 좀 전반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좀 파격적인 결정으로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커진 것이죠. 전반적으로 오늘도 이 매크로 이슈보다는 개별주 이슈가 조금 더 강하게 작용된 하루였습니다. 또 이제 실적 시즌이죠. 실적에 따른 주가 흐름의 향방도 명확하게 좀 갈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고요. 또 올해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6.9% 급등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사죠. 덕분에 오늘 건강보험사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고요. 그 다음은 이 G 에어로스페이스는 반대로 이 0.81% 하락했습니다. 이 장중에 큰 폭으로 좀 하락했다가 막판에 약간 좀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1분기의 실적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앞으로의 이 항공 운항편을 좀 하향 조정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주가를 크게 눌렸습니다. 한 가지가 생각나시죠? 지난번에는 알코아가 이 이란 전쟁 때문에 실적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급락했었는데 똑같이 이게 항공편주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장 막판 들어서 미국과 이란 관계가 다시 봉합되는 흐름이 나타나자 마찬가지로 G 에어로스페이스도 낙폭을 줄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런 흐름들을 만든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WTI는 2.94%, 어제의 가격 레벨에 비해서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 간밤에도 계속해서 시장이 좀 널뛰기 장세를 보였었죠. 다시 둘이 만난다, 아니다, 가는 것을 취소했다, 이런 소식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그래도 이 가장 마지막에 나온 소식이죠. 다시 한번 휴전을 연장한다는 소식에 기대감을 조금 더 실어가는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 덕분에 이 10원 가까이 좀 크게 오르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각으로 치자면 약간은 좀 되돌려지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1시간 전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비트코인과 금은 마찬가지로 하락세 소폭이나마 이어가고 있고, 또 오늘 중요한 게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가 대폭 좀 올랐습니다. 앞에서 브리핑에서도 만나보셨다시피 이 케빈 허시 연준 의장 후보가 청문회에서요, 다소 좀 매파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대차대조표를 축소해야 한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겹쳐서 또 미국의 소매 판매까지 예상보다 좀 강하게 나오면서 경기 기대감이 좀 유입이 됐습니다. 이게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를 높여가면서 전체적으로 빅테크주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밤사이에 이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